네, 네, 안녕하십니까. LG U+ 조영택입니다. 저는 LG U+에서 저희 회사의 전체적인 퍼블릭 클라우드 관리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CTO 산하의 클라우드 기술 랩에 소속돼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목에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듯이 커스텀 에이전트 플랫폼, 즉 에이전트를 직접 어떻게 잘 만드는가도 당연히 언급이 되겠지만, 이 에이전트를 개발자,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직무실 텐데요, 개발자뿐만 아니라 저희 전사 임직원들이 에이전트에 대해서 쉽게 다가가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드는 이 부분에 핵심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작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선택한 도구는 구글의 에이전트 스페이스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아젠다입니다. 이 제목들을 보면 역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하는 이 세션 앞서서 말씀해줬던 구글의 그 스페셜리스트께서 말씀해준 내용을 보면 정말 좋죠. 요즘에 AI 에이전트, 꼭 에이전트는 아니더라도 AI라고 말하면 보통 그 생성형 AI에 대해서 익숙하실 텐데요. 또 흔히들 요즘을 이제 3학년 시대라고들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오픈 AI의 그 챗 GPT 3.0대 버전에서 저희가 익숙하게 쓰기 시작한 게 불과 만 3년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지난해를 1학년, 작년을 2학년, 올해를 3학년 정도의 시대를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건 알겠는데, 그리고 개발을 하면서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 더 느끼는 거, 앞서서 구글 세션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드 어시스턴트 보면 뭐, 일반적인 말로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2.5 버전 플래시 버전이 나온 이후로는 그 기대 이상으로 답을 주게 되거든요. 첫 번째, 또 하나의 또 하나 유플이자 스마트한 업무 동료까지도 알겠는데, 하지만 사용 환경, 현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앞서서 제가 이 얘기를 조금이나마 길게 말씀드리는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좋은 건 알겠지만 업무상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구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벤더들, 뭐 아마존, 뭐 MS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 들어서 출시하는 에이전트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혹은 스페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형태에서 어떻게 규제에 만족을 하면서, 그리고 잘 쓸 수 있는 이것들을, 그 업무용 데이터는 외부에 나가는 거 되게 민감하니까 안에 바운더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U+는 그런 부분 역시나 고민을 했었었고, 어떤 현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그 언급들이 그런 현실들을 직면하고 있으니까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솔루션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구축을 해가면서, 그 구축을 한 결과 U+의 임직원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AI를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AI 최근에 에이전트 말하면 사실 비서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비서라는 말보다 동료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비서는 일방적으로 시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잘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저희가 익숙한 생성형 AI였다면, 동료는 역시 앞선 세션에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그 짝 코딩이라는 것처럼 그런 동료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다들 보셨던 에이전트나 혹은 AI의 아이콘이나 이름들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미 뭐 GPT, 제미나이 혹은 뭐 다른 솔루션들을 써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 얼마 전에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이제 국내에 자부심이 있는 5개의 그 코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소개도 하기도 했습니다. 재밌죠? 생산성 도구, 코딩 개발, 시장에 이미 나와서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숫자가 2만 개가 넘습니다. 물론 여기는 LLM 모델이 2만 개라는 건 아니고요. 뭐 수백 개 정도, 1000개가 넘지 않은 수준의 LLM 모델을 가지고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숫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방금 출시된 이 표현 역시도 매일 바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제가 그 아젠다를 설명드릴 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뒤에 코딩을 위한, 개발자를 위한, 코딩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한 에이전트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뭐 IT 회사라면 뭐 반반, 혹은 IT 회사가 아니라고 하면은 극히 일부일 거고, 그럼 나머지 절대 다수는 코딩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앞에 한 대학의 광고처럼 코딩을 알지 못하고 IT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시간은 8주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18시간,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직접 사용 가능한 수준의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도 있기도 합니다. 이 저희는 이미 잘 아는 거죠. GPT, 뭐 제미나이, 코파일럿 마찬가지로 인기가 있는 만큼 실제로 사용성도 좋고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미 어느 정도 기대하는 수준은 올라가 있고요. 하지만 도입이 참 어렵죠. 규제와 보안. 이 부분이 그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게 기업에서는 이 부분을 사실 모르지는 않거든요. 저희 회사 당연히 마찬가지였던 거고, 하지만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막연히 법 위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미 이런 에이전트 환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룹웨어 챗봇이 될 수도 있고요, HR 챗봇, 그리고 역시 LG에 저희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엑사원이라는 모델을 통한 어느 정도 그 사용성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그리고 편리하고 실제로 동작을 잘 하고 있는 이런 AI 모델들이 저희 그룹웨어에 이미 붙어져서 사용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모델들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결코 이 모델들은 충분히 잘 동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더 차근차근 말씀드릴 부분인데, 이 데이터라는 부분이 저희가 구글 서치를 통해서 그 AI 엔진들의 가장 큰 오류인,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 줄이기 위해서 그라운딩을 해서 조금 더 정교한 답을 주는 거,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검색이 필요하게 돼 있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사내망에서는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되지 않는데 검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는 AI 모델을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단순한 키워드 검색, 저희 그룹웨어에 붙어져 있는 AI 모델들, 저희 상용적으로 쓰는 모델과 다르지 않거든요. 하지만 걔가 할 수 있는 거는 전화번호 검색 정도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회사가 몰라서 혹은 개발하지 못해서 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플러스는 LG 계열사 안에서도 특히나 더 많은 규제와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부분 내용 뒷부분을 앞서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 얘기는 저희가 극복한 이 사례를 갖기 위해서는 유플러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뭐 전자나 디스플레이나 혹은 다른 계열사 임직원분들도, 혹은 관련된 업무를 하시거나 아이디어를 고민하신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 앞에 있는 16개가 전부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AI,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걸 강조했던 외부와의 통신이 필요로 하는데 정책상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나가지 않게 할 것인가. 여기에는 저희한테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지만 꼭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뭐 이런 생산 쪽 관련된 그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뭐 개발 데이터라든가 연구 데이터 엄청 민감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기반 시설이나 기간 산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국가의 큰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열사에서 폐쇄 환경을 쓰기 위해서 VD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VDI를 쓴다는 것은 이 자체가 또 하나의 가상 자원이기 때문에 보안과 기술의 이슈를 떠나서 자원에 대한 그 자원의 효율에 대한 유틸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모델이나 좋은 도구를 가지고 학습했던 것들이 결국 외부로도 나가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유플러스는 결국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거고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내부 데이터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 가려 잘 보이진 않지만, 그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챗봇들이나 그런 그룹웨어에 붙어져 있는 AI 모습들을 보면 실제 저희는 구글뿐만 아니라 MS 코파일럿 기반의 스튜디오, 그리고 아마존의 그 최근에 출시한 그 제품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CLI나 텍스트 모드 기반의 제품들을 이미 써왔고 부분적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의 비즈니스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사내 보안적인 측면, 그리고 최신 기술을 써야 되는 측면, 그리고 저희 회사에 나가는 비즈니스의 방향성에 맞춰서 이 변화의 중심에서 통합된 에이전트,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잘 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에이전트 스페이스를 얘기를 하면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같이 구글에서 인베딩 되어 있는 노트북 LM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보안 규제, 그리고 아까 16가지 정도 되는 그 고민 사항들에서 언급되었던 거 보면 내부에 있는 것들이 또 외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과 대안이 필요했던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구현할래? 라는 거에 대한 간단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에이전트 스페이스, 에이전트라는 이 자체 또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이미 익숙한 하나의 사스 형태의 서비스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자가 이걸 환경을 만드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저희가 잘 아는 세계 그 클라우드 벤더 중에서 구글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구글 클라우드라는 그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종속되어 있는 하나의 서비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구글 클라우드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그럼 그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다양한 사스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로직상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까 그 이제 앞서서 이제 언급되어 있던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와서 쓸 것인가. 그러니까 외부를 서치를 해서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를 쓰는 이런 것보다 저희한테는 저희 내부의 데이터 혹은 누군가가 이미 검증해서 업무 정도로 써도 얘가 환각을 나타내거나 혹은 오답을 주지 않을 그런 데이터에 대한 바운더리를 정하는 거, 이제 그거를 통칭해서 계속 데이터 소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데이터 소스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상 쓰는 엔터프라이즈 혹은 다른 형태의 사스 혹은 스탠드얼론으로 구축되어 있는 저희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즉 U+를 예를 들면 저희는 업무상 지라나 컴플란스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룹웨어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M365의 원드라이브와 쉐어포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데이터 소스가 되는 거죠. 제가 쓰는 제 클라우드 안에는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원드라이브와 동기화가 되고 있고요. 그럼 이 동기화된 데이터를 저희가 업무상 쓸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연결을 하면 역시 활용할 수 있고, 그 데이터는 행여 물론 제가 그 데이터 안에다가 잘못 기입을 하거나 잘못 만들었다면 잘못된 대답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여기선 거짓말하거나 잘못된 데이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또 하나의 다른 데이터 소스는 이렇게 데이터 소스를 그러니까 다른 이게 커넥터라고 부르게 되는데, 커넥터로 연결해서 임직원 누구나 다 쓰고 있는 이런 환경을 붙인 게 아니라 정말 내 로컬에 저장돼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남들한테 공유하고 싶지 않은데 나만 보고 싶은 데이터를 역시 데이터 소스로 가져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형태가 뭐 버텍스 AI 그리고 컴플레인트 뭐 구글 서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와닿게 한글로 해서 보면 커넥터 이미 구글에서 정의해서 요거는 몇 가지 컨피그만 만들면 갖다 붙여서 바로 쓸 수 있는 거야 라는 부분인 거고, 그 외에 다중 데이터 저장소라는 부분은 이런 커넥터도 가져 쓸 수 있지만 그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인베드 돼 있다는 노트북 LM 뭐 써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요. 거기 안에서 보면 그 뭐 외부에 있는 유튜브라든가 뭐 다른 데이터 URL 소스들 파일도 가능하지만 내 로컬에 있는 데이터들을 나만 혹은 내가 리서치하기 위해서 쓰기 위한 바운더리를 정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이후에 AI한테 기대하는 뭐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든가 분석을 한다든가 라는 것에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는 사실 딱 이겁니다. 절대로 복잡하지 않죠. 매우 간단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데이터 소스들, 나한테 필요한 게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업무상 공통적으로 쓰는 뭐가 될 수 있는 거를 토글 형태로 온, 오프 해가면서 역시 이렇게 저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시켜서 응답을 받는 것들이 사실 익숙하고 그것만도 멋진 모습이긴 한데, 이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코딩에서 아까 코더가 같이 내비게이터와 짝 코딩을 하는 것과 같이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있는 이 내가 만들어낸 데이터 바운더리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나가 돼서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조금 더 기술적인 얘기를 언급을 하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IT 회사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IT에 관련된 직무를 10, 나머지를 90이라고 한다면 그 90에게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가장 왼쪽 중간쯤에 위치한 에이전트 스페이스 UI라는 웹 화면 하나일 겁니다. 앞에 잠깐 넘어갔던 뭐 조영택님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그 포탈 같이 생긴 화면이 달 건데요. 그 속에는 그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커넥터, 그러니까 드라이브 데이터 스토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데이터 소스들이 연결 들어가서 결국 그 화면에 뿌려주는 형태의 구조로 돌아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측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구성의 사실 전부인 건 거고, 오른쪽에 있는 하이드레이션이나 차별화, 서빙 부분은 다 통으로 매니지드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것 그 뭐 보안 규제에 대한 얘기를 아직 다 하진 못했었지만 어쨌든 업무 환경에서 쓸 수 있게 됐다고 했었을 때 내가 코딩을 하는 실제로 코딩에 익숙한 개발자가 되든 아니면 코딩은 사실 잘 모르지만 어떤 스텝 아니면 혹은 어떤 컨슈머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 백엔드에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지 않아도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 뒤로 밀어놨었었는데 다양한 규제와 그 제도들 그리고 법적 제한들을 이제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를 적용하고요.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레벨링하고 레이어를 나눠서 거기서 그 이제 구글의 기능이 있는데 그 서비스 컨트롤이라는 것과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 뭐 액세스라는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대표적인 플랫폼이 뭐 애저라든가 혹은 아마존을 쓰시더라도 그럼 저희가 아닌 다른 계열사에서 막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도입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우리 임직원들도 같이 어떻게 한번 써봐야지라고 한다고 하면 기술을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그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이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회사조차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니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증과 인가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역시 다른 CSP 마찬가지겠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그 프리디파인 롤이라는 그 사전에 정의해 놓는 역할의 묶음 같은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그보다 더 하위 개념인 그 퍼미션이라는 개념이 있긴 한데요. 이제 그 현재 기준으로 GCP의 퍼미션은 10,000개가 넘게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뭐 get, list, post 혹은 뭐 업데이트 같이 다 세분화되어 있긴 한데 그걸 역할별로 해서 묶어서 조금 더 익숙하고 사용성이 있게끔 해주는 것을 이제 사전 정의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를 쓰기 위해서 그 구글이 제공하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엔진 어드민과 유저라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퍼미션 잘 상하지 않고 저희가 구분해서 사용자한테 바인딩을 해줄 수 있다면 쓰는데 사실 그 인증에 대한 과 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이슈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면 역시 그 이제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들 뭐 하나를 원드라이브라고 하고 하나는 뭐 컴플런스라고 한다고 치면 어느 사용자는 원드라이브에서 A라는 사용자께 있고 B라는 사용자께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컴플라이언스에서는 B라는 사용자가 있고 C라는 사용자가 있는데 각각 사용자끼리도 당연히 격리가 돼야겠지만 한 사용자가 공유해서 뭔가 권한을 위임했을 때 이거를 잘 나누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되지 않은 사람한테 공유된다는 것 자체가 큰 리스크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로 제공하는 이런 사스 형태의 서비스들은 뭐 당연히 범용적인 그러니까 특수하지 않습니다. 범용적인 토큰을 이용해서 구분자를 제공하고 이 구분자를 통해서 커넥터라는 거를 1000명의 유저면 1000명 1000개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연결은 하나만 하면 되고 그 하나 속에서 1000명을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데이터 암호화 부분과 그리고 로깅 부분도 이게 사후 예방도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말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안의 측면에서는 그 부분도 하나의 방법론, 중요한 방법론이긴 한데 그럼 사전 차단까지 하는 것들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로깅을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생하는 모든 액션들은 실시간으로 로깅이 발생을 하고요. 이거를 통합적으로 해서 바로 중간에 컷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와 차단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럼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쓸 수 있게끔 해줬으니 그럼 그 나머지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들어가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외에는 모두 다 차단되는 형태로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게 되면 물론 지금 당장의 모습은 아닐 수 있긴 하겠지만 어제 같이 일했던 그 AI 동료와의 데이터
그리고 오늘 같이 일할 데이터를 당연히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죠.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띄우는 그룹에 붙어져 있는 제 에이전트 스페이스 화면에서 제가 만들었던 에이전트 혹은 저희 내부의 그 에이전트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에이전트 혹은 저희 팀과 부서에서 만드는 에이전트를 가지고 이 화면에서 골뱅이를 치면 저희가 누군가를 그 사람을 태그할 수 있는 것처럼 에이전트를 불러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가 그 앞서서 기대하는 그 바와 같이 결국은 이렇게 줄어들었던 시간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뭐 또 다른 제3의 어떤 창의적 일을 하는 거를 반드시 뭐 측정하나 이런 거를 떠나서 행여 스스로가 자기를 위해서 또 다른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할애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은 에이전트를 가지고 개발자가 또 당연히 도움을 받지만 개발자보다 절대 다수 더 많은 개발이 아닌 분들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분들조차 이런 에이전트들을 코딩이 아닌 뭐 노코드라는 말도 되게 익숙하고 바이블 코드라고도 제가 말하는 것처럼 자연어로 이 에이전트한테 직접 물어봐서 이 자체에서 생성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내 직무가 뭐라는지를 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서 살짝 고민될 수 있는데요. 누가 좀 다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주 단순한 것도 좋습니다. 내가 어떤 A라는 업무를 하는데 뭐 어떤 것들을 선행 작업을 하고 후행 작업을 할 때 이 선행 작업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데 이 일은 나만 하는 거다. 누가 만들어줄 수 없겠죠. 근데 이거를 엑셀 정도를 다루는 정도 수준이면 혹은 그보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만들어주는 에이전트가 실제 코딩을 해서 하는 에이전트만큼 복잡도나 로직을 많이 가져갈 수 있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들끼리 통신하는 뭐 이제 MCP도 있겠지만 구글에서 지난 4월에 발표한 A2A 프로토콜도 있고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희한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당장 쓸 수 있는 환경을 저희 임직원들에게는 이제 제공을 전사 사실 오픈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저만을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었던 어떤 작은 에이전트를 봤더니 옆에 있는 동료가 혹은 옆 부서의 다른 동료도 응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갤러리 형태로 공유를 하고요. 가져다 쓸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이제 4가지 저희 조직군으로 해서 기업 쪽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스템별 리소스를 이제 분석을 하거나 저희는 또 이동통신을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 관련해서 분석을 할 때 컨슈머도 마찬가지고요. 개발 조직은 계속 언급되었지만 코딩에 대한 그 도움을 받는 부분들 그리고 개발과 이런 어떤 비즈니스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지원 조직인 이 스텝 쪽에서도 트렌드나 설문이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얘기인데요. 저희 이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써주고 이거에 대한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의 전환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인데 그 아마 온라인에서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지금 최근에 그런 AI 이런 폭풍 같은 이런 시대에서 그걸 파도라고 표현한 한 어떤 그 AI 전문가분이 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잔잔한 파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파도가 싫다고 계속 버려버리고 하다 보면 큰 파도가 됐을 때 재난이 되는 거죠. 그때는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뭐 직업을 잃는다는 얘기가 사실 겁나는 게 이런 부분이기도 할 텐데 이 작은 파도일 때 서핑을 배워두면 큰 파도가 왔을 때 더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플러스는 특정 직군에서 있는 분들만 뿐만 아니라 전사 임직원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누구라도 잘 쓸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플랫폼의 개발에 되게 집중을 했고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임직원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색깔 표시는 생산성을 높이는 건 그 과정에서 당연한 부분인 건 거고 이런 환경에서 누구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이 파도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